6회 예고편에 보면 차은경과 김지상의 이혼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김지상의 변호사 강상준은 지금까지 딸 제이를 키운 게 김지상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김지상이 제이를 키우는 게 맞다고 주장하죠. 이건 어느 정도 맞는 말 같아요. 이번 주 방송에서 김지상이 제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고 대학병원을 그만두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의사인 김지상 입장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불륜을 저지르다니. 그것도 와이프 비서 최사라와 말이에요. 김지상은 보상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차은경과 제이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했으니 이 정도 불륜은 저질러도 된다는 착각. 그래서 딸 제이 양육권에 더욱 집착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김지상이 이런 제이의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최사라를 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상의 변호사 강상준은 김지상에게 이렇게 조언할 겁니다.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있어 딸 제이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러니 먼저 제이의 마음부터 얻으라고 할 것 같은데요. 쉽진 않을 거예요. 이번 주 방송에서 차은경의 변호사 한유리가 김지상이 최사라와 두 집 살림한 걸 기자들에게 폭로하잖아요. 이 일로 제이는 알게 될 겁니다. 제이는 시크해 보여도 매우 감정적인 아이예요. 이번 주 방송에서 차은경이 할 말이 있다고 할 때마다 제이는 다음에 얘기하자면서 듣지 않으려고 해요. 제이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것을요. 그만큼 엄마 아빠의 이혼을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 이혼 사유가 아빠의 바람이라니. 세상 어떤 딸이 이런 아빠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김지상은 제이에게 최사라와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할 겁니다. 법정에서도 최사라와의 관계를 부인할 거예요. 차은경이 김지상에게 보낸 불륜 증거는 김지상과 최사라의 웨딩 사진입니다. 또 둘이 다정한 모습으로 장을 보는 사진도 증거로 첨부했어요. 하지만 김지상은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불륜이 아니라고 발뺌할 거예요. 그러면서 최사라에게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할 겁니다. 최사라는 김지상과의 관계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김지상에겐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김지상에게 최사라는 바쁜 와이프 차은경을 대신할 대용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최사라도 곧 알게 될 텐데요. 6회 예고편에 보면 김지상이 제이를 새로운 집으로 데려가요. 이때 제이는 여기서 살자고 자기를 데려왔냐고 물어요. 그러면서 우리 둘이 사는 거냐고 덧붙이는데요. 저는 김지상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결국 이 일로 최사라는 김지상이 자신과의 미래를 위해 이혼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하지만 차은경 입장에서는 김지상이 최사라와 두 집 살림을 했다는 게 밝혀져야 하잖아요. 저는 이때 한유리가 기지를 발휘할 것 같은데요. 이전 방송에서 한유리는 김지상과 최사라의 불륜 현장을 목격합니다. 저는 이때 한유리가 둘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놓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유리는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의뢰인을 위해 녹음을 한 적이 있어요. 본인과 의뢰인의 불륜 관계로 의심하는 의뢰인 와이프의 뒷담화를 몰래 녹음했잖아요. 이번에도 한유리의 이런 증거 수집 능력이 빛을 발휘할 것 같은데요. 결국 이 일로 김지상의 거짓말은 세상에 드러나고 재판은 차은경에게 유리해질 거예요. 어서 올림픽이 끝나고 차은경과 김지상의 재판을 보게 되는 동안 팬들은 포럼과 소셜미디어에서 끊임없이 토론하며 주요 인물들의 운명에 대해 많은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은경 측과 김지상 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죠. 오피스 허즈밴드 그리고 중원적 사실혼으로 서로 한 번씩 치고받은 건데요. 대중적으로 잘 알려졌던 차은경에게 오피스 허즈밴드가 있다는 언론 플레이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버릴 만큼 강력한 키워드가 또 있었죠. 바로 중원적 사실혼. 중원적 사실혼이 뭐냐는 기자 질문에 딱 정리해서 한유리 변호사가 말했잖아요. 두 집 살림이라고. 두 집 살림은 진짜 듣는 순간 누구나 순경력을 톡 쏘는 홍어맛 같은 단어였습니다.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김지상에게 한 방 먹이는 한유리와 차은경의 모습을 끝으로 5화가 끝이 나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예고에서는 재판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강상주 변호사가 어질어질한 발언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피고가 아이를 키웠으니 피고에게 지정되는 게 맞습니다. 이건 무슨 방구 같은 소리인지, 아니 같이 키운 거지 혼자 키운 게 아니잖아요. 애 옆에 앉아서 숟가락으로 밥 떠먹여주는 것만 키우는 거고 밥 짓고 쌀 사오고 아니면 쌀 사올 돈을 벌어오는 건 애 키우는 게 아닌 건가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은경과 지상의 이혼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양육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유책 사유가 없거나 더 적은 쪽에서
양육권을 가져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물론 아이의 의사도 중요하고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의 능력을 많이 보더라고요. 사실 오피스 허즈밴드라든지 중원적 사실혼 이런 프레임들은 재판 결과에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증거거든요. 증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증거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죄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 건데요. 김지상 측도 그렇고 차은경 측도 그렇고 오피스 허즈밴드가 있었다거나 두 집 살림을 했다거나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는 아직 찾아내지 못했잖아요. 아마 찾아내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물론 차은경 측에서 김지상의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이미 제출하긴 했지만 불륜 현장에 들이닥치지 않은 이상은 이것도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단지 오피스 허즈밴드다, 중원적 하시론이다 이렇게 양측에 서로 물고 뜯는 이유는 자기가 더 잘했다, 저쪽 잘못이 더 많다 이렇게 어필하는 행동이죠. 양육권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혼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보셨거나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유책 사유가 없다면 양육권은 보통 엄마 쪽으로 가거든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드라마 작가님이 현직 변호사라고 했잖아요. 절묘하게 나이 설정도 딱 중간인 14살 정도로 설정했고 경제력도 양측이 비슷하죠. 또 유책 사유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잘못도 있었어요. 김지상은 외도, 차은경은 방임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데요. 방임이 뭐가 대수냐 할 수도 있겠는데 아동학대 사유에 분명 방임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김지상 측에서 차은경이 제의를 그냥 방치했다는 것만 입증한다면 아동학대로 걸고 넘어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에 있어서 유리한 건 여전히 차은경 측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 재판의 원고는 차은경입니다. 애초에 김지상이 불리한 개인인데요. 차은경은 김지상 외도 증거를 이미 법원에 다 제출한 상태겠죠. 법원에서도 차은경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또 소장을 바탕으로 재판을 시작한 거고요. 판사도 아마 어느 정도는 불륜으로 인한 가정 파탄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화에서 캠핑장 부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아마 큰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남편 측 경제력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지 않았지만 어쨌든 양육권은 아내한테 더 우선적으로 주어졌잖아요. 차은경의 경우는 불륜 피해자이면서 또 경제력도 뛰어나죠. 게다가 방임으로 인한 아동학대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잖아요. 양육권 주장에 훨씬 유리한 건 차은경입니다. 물론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제이가 아빠랑 더 친한 모습, 마치 제이가 아빠를 따라가는 듯한 예고 장면도 힐끗힐끗 보여준 것 같습니다. 김지상은 제이에 대해 애착도 강하고요. 지금까지 아이는 내가 키웠다. 그러니 내가 계속 키우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이와의 강한 유대 관계를 무기로 양육권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장면을 보면요. 재판은 잠시 멈추고 갑자기